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순열, 조합, 확률이라고 적혀 있는 챕터를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산 수학을 배우면서 이산적인 확률을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전체 경우의 수를 센다던가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쉽게 도와줄 수 있는 테크닉들이 바로 이런 순열을 구하는 것과 조합을 구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뭐 그렇게 뎁스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러는 정도로만 간단히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산적인 확률과 통계를 어떤 식으로 다룰지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앞에 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한번 따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의 수를 통해서 확률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기적 정의라고 해서 영문으로는 리커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혹은 리커시브 펑션, 재기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미 옛날에 점화식 이런 것들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점화식 같은 경우는 어떤 n번째 항과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컴퓨터나 이런 걸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기적인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현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부르는 함수를 재기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렇게 점근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 해결책을 재기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뭐 팩토리얼을 구한다든가 피보나치 수열을 구한다든가 하노이 탑 문제를 푼다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재기적인 함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간단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뭐 영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number of cases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수 정도로 바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사건을 하나하나 카운팅 해주면 되겠죠. 우리말로는 셈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가시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트리 구조나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 교재 예제 9-1번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졌을 때 두 수의 합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주사위는 정육면체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부터 6까지의 수를 랜덤하게 이렇게 내는 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이다 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죠. 아무튼 지금은 확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의 수에만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에는 한번 A라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수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주사위에서 1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이제 B라는 주사위에서는 총 6 이렇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또 A라는 주사위에서 2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 때에도 B라는 주사위에서는 6가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총 A라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1부터 6까지 총 6가지가 되겠죠. 근데 모든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6가지의 숫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A와 B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36가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두 수의 합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면은 A가 1일 때, 요때는 바로 2, 4, 6 해가지고 짝수의 경우가 나오면 되겠죠.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시 한번 좀 명시적으로 적어보면은 B가 1, 2, 3, 4, 5, 6 A가 2일 때, 즉 짝수일 때에는 B에서는 홀수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짝수일 때, 아니죠. A가 홀수일 때, 그리고 A가 짝수일 때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각 A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A는 총 6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곱해보면 이렇게 18가지가 나온다. 18개가 존재한다. 라고 정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배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법칙을 알고 계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합의 법칙은 이렇게 뭐 rule of sum이라고 뭐 영문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즉 A의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집합을 이렇게 A로 포함을 하고요. 요거 B도 결국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즉 서로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한번 우리가 다뤄봤던 거죠. 집합을 배울 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지금은 특이한 케이스죠.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A 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요게 0인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의 예를 가져왔는데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사위는 크게 짝수의 숫자를 갖는 것과 홀수의 숫자를 갖는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사건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배타적으로 일어난다 혹은 배타적이 아니고 배반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표현을 하고요. 영문으로는 exclusive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가 일어나면은 반대 조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이렇게 짝수와 홀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합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곱의 법칙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rule of product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이런 것을 고려하면 되겠고요. 이게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 던지는 행위 자체가 사실 독립적이죠. 첫 번째 던질 때에도 6면 중에 하나의 면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던질 때에도 6개의 면 중에 하나의 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 두 개가 우리가 주사위를 두 번 던지기 때문에 당연히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곱의 법칙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예제 9-2번이 되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3개의 길이 있고 B와 C 사이에 2개의 길이 있을 때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접했던 대표적인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에 한번 갈림길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사이에는 3개의 길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B와 C 사이에는 2개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를 한번 그려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A로 B로 갈 때는 3가지 길로 있죠.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는 뭐 2가지의 이제 길이 있는데 A와 B로 가는 행위와 B에서 C로 가는 행위는 독립적입니다. 두 개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가지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2라고 해가지고 총 6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갔다가 즉 여기까지는 바로 방금 구했던 죄송합니다.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근데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를 또 한번 고려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C에서 B로 갈 때는 2가지 길이 있고 B에서 A로 갈 때도 3가지의 길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2개는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다 해가지고 6가지가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문장을 볼 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서로 또 독립적이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경우에서 6가지와 뒤에 나오는 경우에서 6가지를 곱해주면은 전체 경우에서 총 36가지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을 말 그대로 순서 있게 나열한다가 되겠죠. 영문으로는 permutation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피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원소들을 순서를 생각하면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혹은 연산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열의 수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의 원소가 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n 팩토리얼로 표현을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는 계승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n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n 곱하기 요 밑에 있는 뒤에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은 n-1의 팩토리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자체를 fn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fn은 n 곱하기 fn-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자기 자신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팩토리얼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재기적인 표현을 쓰는 함수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요 n 팩토리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개의 원소가 있을 때 사실 이렇게 주머니에 n개의 원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n개의 원소를 순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열한다. 이렇게 나열을 해볼 건데요. 사실 요거는 그냥 n개의 원소 중에 랜덤하게 한 개씩 순차적으로 뽑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주머니 안에는 n개의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첫 번째 여기다가 나열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n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 n개 중에 한 개를 가져오면 되고요. 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즉 요게 이렇게 빠진 거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 남은 n-1의 원소 중에 한 개를 뽑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n-1가 되겠죠. 이제 똑같이 계속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것을 선택을 했다면은 나머지 원소 n-2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랜덤하게 한 개를 선택해서 또 여기다가 딱 배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n-2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한 개씩 한 개씩 선택을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는 뭐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남을 때, 두 개 남았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그냥 딱 여기 자리에 시켜주면 되니까, 위치 시켜주면 되니까 곱하기 2가 되겠고요. 나머지 한 개가 남았을 때에는 뭐 선택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n 팩토리알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n개의 모든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꼭 n개를 모두 다 선택해서 나열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많이 접하던 표현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바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것을 표현한다면은 처음에 n개 있을 때는 똑같습니다. n개 중에 하나를 일단은 뽑겠죠.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에도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세 번째에도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즉 R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아무것도 뽑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원소의 숫자가 n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n-1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n-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관계식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한 개를 뽑을 때에는 여기 n개를 뽑았고요. 우리가 두 개를 뽑을 때에는 n-2가 왔습니다. 그리고 세 개를 뽑을 때에는 n-2가 마지막에 왔고요. 그래서 r개를 뽑을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n-r-1개가 마지막으로 오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적어보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가다가 마지막에는 n-r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n 팩토리알을 n-r의 팩토리알로 나눈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기 의미 없는 텀이긴 한데 여기를 한 번 더 적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r 플러스 1개를 이렇게 선택한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여기가 n-r 이 여기가 오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팩토리알 형태로 요게 전체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분모에 나열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n개 중에 r개를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npr로 표현을 하고요. 혹은 p라는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쓰기도 합니다. n,r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팩토리알의 정의에 의해서 0 팩토리알은 1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은 나중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예제 9-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제의 숫자가 이게 안 맞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4개의 숫자 1, 2, 3, 4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일단 모든 자리의 수가 달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앞에서 배웠던 순열, 퍼뮤테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해당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세 자리를 만들어낼 건데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주면 되니까 여기에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뭐 1이라는 숫자가 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나머지 두 자리 중에서 먼저 여기부터 따질 거니까 여기에는 앞에와 겹치지 않는 한
뭐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릿수에는 전체 원래 네 가지의 숫자가 있었지만 앞에서 선택을 뭐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가지 이렇게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은 전체 24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일일이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고려했을 때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전에 배웠던 퍼뮤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p 3이라고 적고서 이것을 한번 정의에 의해서 4 팩토리얼을 1 팩토리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팩토리얼은 1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4 팩토리얼인데 이거는 앞에서 적었던 것과 동일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4가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맨 처음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틀이나 뭐 테이블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뮤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기보다 앞에 올 수 있는 뭐 가지수가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앞에 세 번째 자리에 이제 100이 자리에 1이 왔을 때 12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2,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이 자리에 1과 2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3과 4가 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과 3이 사용되었을 때는 2와 4 그리고 1과 4가 사용됐을 때는 2와 3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6가지씩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 자리가 1일 때 6가지, 2이 자리 2일 때 6가지, 3일 때 6가지, 4일 때 6가지 해가지고 총 24가지를 이렇게 직접 카운팅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그냥 뭐 두 가지 경우로 모두 다 풀이를 한 다음에 두 가지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순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 q, r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요. 이게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개를 그냥 나열할 때에는 분자의 n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됐었는데 이렇게 같은 것이 중복이 된다면은 이렇게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눠줌으로써 이것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가 3개가 있고요. b가 2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경우를 이제 나열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면은 우리가 총 5개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5 팩토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이건 정답이 아니겠죠. 왜냐면은 동일한 케이스가 이렇게 3개, 2개 각각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A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A1, A2, A3 혹은 B1, B2처럼 서로 다른 경우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으면 5 팩토리얼로 구하면 되는데 이제 5 팩토리얼이라고 구한 것을 이제 A가 3개가 있는 것처럼 구해진 상태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3개는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A1과 A2와 A3를 마구 섞어도 동일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A1, A2, A3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로 먼저 나눠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1, B2도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5팩토리얼을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2팩토리얼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10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께서는 이미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복순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permutation with repetition이라고 해가지고 뭐 영문으로는 표현을 하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이라는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이것을 정의에 따라서 적어보면은 n의 r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비트짜리 어떤 이진수를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릿수는 총 4가지가 되겠죠. 4개가 되겠는데 여기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0과 1 두 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2에 0과 1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의 4제곱으로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굳이 이게 0과 1로 표현이 되지 않는,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아라비아 숫자로 네 자리를 표현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0과 뭐 0부터 9까지의 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전체 경우의 수는 10이니까 10의 4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예를 들어 드렸는데 여기 전제 조건은 맨 앞자리에 뭐 0이 올 수도 있다. 즉 뭐 그런 경우를 다 포함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끊었다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